흐름한 금물이라고요. 지나친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도 그 건물들은 어창시에서는 알아주는 알짜배기 빌딩으로 알고 있는데, 하하. 고작 어창 건물에 두고 빌딩은 무슨, 자꾸 말만 길어지려니 끝이 없을 것 같고, 네, 솔직히 얘기하리다. 근데 장 변호사가 당선되는데 내가 나서서 도움이라도 준다면 다음에 내가 가진 야산에다 골프장이나 아니면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하다못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라도 해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하하. 그 말을 듣자 학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분명 함정이다. 지난날 야당으로 2번이나 나섰던 세출이라면 절대 이런 부분을 노골적으로 할 리 없다. 만일 학수가 사이인 원영과 나를 격돌시키게 한 후 자신은 뒤에서 슬쩍 뭔가 정보를 늘어놓듯 지금 나와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건을 주려 했다며 흑색선전을 늘어놓기라도 한다면 이건 선거기간 내 큰 일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 번의 낙선 경력에다 지난번 선거 때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 흑색선전의 최대 피해자가 자신이 아니었던가. 이번에도 고스란히 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수는 우회적으로 세출에게 접근해갔다. 민 위원장님, 하하, 한때 오직 나라를 잘되게 개혁시켜보겠다며 저희 당원들과 시간 날 때마다 다짐했던 우국 충정은 어디다 숨겨놓으시고 그런 말씀을요. 그 말에 민세출은 흠칫하며 학수를 노려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자신이 아니다. 일단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은 그만 일어납시다. 좀 이따 볼 일도 있고 했어. 학수가 식탁 위로 손을 내밀어 세출의 손을 잡았다. 벌써 가시게요.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민 위원장님, 지난날 세상을 다 혼행할 듯 하던 패기는 다 어디 갔나요? 민 위원장님 답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게 앞으로 간승이 되어달라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지사가 되어달라 뭐 이런 부탁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발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진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식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를 자꾸 늘어놓네. 차라리 그따위 얘기를 하려거든 입이나 다물고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며 세출은 학수에게 잡힌 손을 확 잡아 뺐다. 학수가 조금 전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말을 했나 하면서 다른 변명거리의 말을 찾아 막 하려는 찰나 세출은 이미 식당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의 옆얼굴이 화가 단단히 나기라도 했다는 듯 불그락불그락해 보였다. 학수는 세출이 나오고 난 뒤 천천히 식당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잘한 것 같다. 야당은 야당다워야지. 학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현재 여당 내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는 영고주의 형태를 못 벗어나고 있었다. 학연, 지연, 혈연에다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사회구조는 합리적 처결보다는 모든 것들이 돈과 인정에 얽혀 왜곡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부분을 과감히 타파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야당 쪽으로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던가. 헌데 보수 여당과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민세출의 심보에 못마땅했다. 자신은 최악의 경우 민세출과 손에 잡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부당한 요구에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46. 공천 접수 마감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도 학수로부터 연락이 없자 세출은 실망스러웠다. 이번에 자신이 쳐놓으려는 덫에 학수가 보기 좋게 걸려들면 정말 볼만했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되고 나서 마지막에 이르러 거의 결정적인 시점에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지른 양 터뜨리면 전쟁으로 치자면 거의 핵폭탄급의 위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었다. 지난날 기관 등을 동원해 정보력이 좋은 여당이 써먹던 전형적인 수법을 세출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날조되다시피 하는 그런 엄매성 추모는 인터넷이나 TV 매체 등을 통한 선거로 확대되면서 더욱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곤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이런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당사자인 자신이 이제 그런 수법을 동원해서라도 승리하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갈수록 급변하고 유권자들의 감시 기능이 늘어나면서 기관 동원 등을 통한 정보 수집은 아무리 여당이라도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사적인 운동원이나 조직을 이용해야 한다. 학수에게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어긋난 데는 아무래도 원령의 한 총당 공천 신청 사실이 학수에게 전해졌거나 아직 정치 세계를 무선 이상향의 세계로 인식하는 학수의 순진성에서 비롯되었을 공산이 컸다. 자신은 이왕이면 후자 쪽이면 하고 말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그동안 세출은 조금이라도 학수에 흠이 될 만한 사실이라도 있다면 수집하는데 열과 정성을 쏟아왔다.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돌입하고 나서 그때서야 그런 사실을 수집하려 하면 이미 늦고 만다. 상대방은 이미 이쪽을 깨뚫어 그에 대비한 분석을 마치고 덤벼든다면 사고봤자 성산이 없을 것이다. 이미 두 번의 선거를 치르고 그중 한 번은 이의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셋줄로서는 선거라면 이제 이골이 났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지난날 이를 부드덕부드덕 갈면서까지 낙선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던 일을 생각하면 이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승리하고 싶은 욕구가 팽배해 있었다. 박서방, 자네 전에 동생에게 이번 선거에 지원 요청을 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지. 두 사람이 선거 사무실에 남게 되자 장인이 느닷없이 물어봤다. 예, 장인어른, 그 점에 대해서는 면목 없습니다. 형제라곤 달랑 두 사람뿐이라며 동생도 말단 세무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형을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두면 든든하고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해가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러지? 그러게 말입니다. 장인어른, 동생이 하도 순수하고 결벽성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앞으로라도 잘 구슬리도록 하게. 하나밖에 없는 형제 간에도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하고 반목을 하니 어쩌니 남들이 떠들어대면 그 좋을 게 없자는가. 잘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참, 장학수에 관한 안 좋은 소문들은 지방신문 기자들에게 슬쩍 흘려놓았는데 잘 먹혀들지 모르겠어. 옛날에 알려졌던 그런 추문 말고도 새로 추가되는 정보라도 굴려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장인어른? 일단은 지난 시절에 써먹었던 걸 마저 흘려 이번에도 조금씩 먹혀들게 하고 결정적이고도 위력이 될 만한 것들은 나중에 한창 진행 중일 때 써먹어야 하는데 아직 뭐 예수가 될 만한 것이 있어야지. 이런 분야는 경험이 많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일단 선거운동원과 조직원 관리에나 신경 쓰라고. 아무래도 지금 조직원들이 지난 박의원 쪽 관련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당장에 심검을 터놓고 지내기도 쉽지는 않을 거야. 이번 참에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배운다 생각하고 한번 잘해보라고.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원영은 그렇게 말하며 지난번 동생 민간과 만났던 일을 상기하고 있었다. 민근아, 나 사실 며칠 전에 직장인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뭐? 아니, 형, 뭐 때문에? 직장생활도 벌써 10년 이상 하다 보니 별로 전망이 없어 보이고. 그 말에 민근은 선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자신은 말단 공무원을 10년 이상 해오면서도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전망이 여전히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이게 뭐야? 검사나 되는 사람이 앞으로 전망이 어쩌니 하니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넌 이해가 잘 안 되어 보이는 눈치인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실이야. 형, 그렇다고 사표까지 내면 어떻게 하려고? 변호사를 하려고 그래? 민건아,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나 사실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뭐? 형? 생뚱맞게 총선에는 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